자, 2024년 갑진년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임수일간하고 계수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수일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먼저 준비한 것부터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 임수일간이 이제 갑진년을 만난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임수일간이 갑목을 일단, 천간에서 갑목을 만나면, 자, 십성으로 뭐라고 그러죠? 식신, 이렇게 얘기해요. 식신. 자, 임수가 갑목을 만나는 식신은 다른 식신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임수는 그 음권에서 정화하고 일단 합을 하죠. 그죠? 정화하고 합을 해서 어떻게 결국 갑목을 만들어내는 건데, 자, 운에서 갑목이 왔으니까 원하는 걸 만났죠. 일종의 말 뜻을 이룬 거죠. 그래서 갑목일간은 올해는 좀 더 수월한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갑목 운이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토하고 일단 합을 하잖아요. 합을 하죠.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일단 기토가 동한다 그래요. 동한다. 자, 그러면 사주에 기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기토가 동하는데, 그럼 기토가 뭐예요? 기토가 임수일간에게는 정관이죠. 정관. 자, 정관이니까 이 또한 임수일간은 일단 어부지리. 식신 갑목이 오면서 어떻게 해요? 식신 갑목이 오면서 기토를 끌고 와서 이 정관까지 끌고 오는 거니까. 그렇죠. 정관까지 얻는 행운이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자, 갑목이 오면서 무토를 또 극하죠. 무토. 자, 이 무토를 극한다. 자, 이것도 임수일간에게 어떻게 해요? 기쁜 일이죠. 임수일간에게 기쁜 일. 무토는, 갑목에게 무토는 임수에게 어떤 거예요? 평관이잖아요. 근데 갑목이 오면서 어떻게? 평관을 방어해줘. 목극도. 이게 갑목이 극해서 평관을 방어해주니까 갑목운이 오면서 이래저래 긍정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임수일간은 이래저래 갑목이 오면서 좋은 현상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 그 지지를 보면, 자, 지지는 임수가 진토를 보면 일단 뭐 평관이지만, 십성평관이지만 12원에서 묘지가 되죠. 자, 묘지. 자, 묘지를 보면, 묘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묘지를 보면 특정한 환경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문성이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바로 이제 묘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런 형태의 직장이거나,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올해는 크게 발전하는 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임수일간 일주별 운세를 일단 알아보겠는데요. 자, 일주는 6개가 있죠. 임인, 임모, 임술이 있고요. 그 다음 임신, 임자, 임진이 있죠. 이렇게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을 하면요, 2024년 매월 운세가 있습니다. 월 운세라고 하죠. 매월 운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월운이 아니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주별로. 임인, 임오, 임술 일주 바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임인 일주부터. 자, 임인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죠. 자, 그러면 직장인이라든지 사업자는 올해는 무역이나 유통, 그리고 여행이라든지 뭐 방송 관련 그런 직종은 발전하죠. 유튜브 쪽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발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조나 식품, 요식업 이런 쪽 업종은 다소 올해가 어려운 해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해외 유학이라든지 해외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올해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 수익보다 지출이 많죠. 수익보다 지출. 그리고 그 기존에 투자한 재물은 수익이 좀 있고요. 양력 8월, 9월 이때가
재물 변화가 일어나는 달이다.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요. 애정운은 지금 이민일주하고 있습니다. 이민일주. 애정운을 보면 올해는 좋은 운이 아닙니다. 연인이나 부부 좀 떨어져서 지내는 세월이 좀 있고요. 짝이 없는 사람은 양력 5월, 6월 이때 새로운 이성운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올해 운세 중에서 이제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하락하는 시기가 있죠. 먼저 상승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상승하는 달, 이게 언제냐면, 양력 2월하고요, 양력 3월이 상승하고요. 하락하는 달이 언제냐면, 하락. 그러니까,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양력 8월하고요, 양력 9월이, 이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민일주 갑진년 운세 알아봤고요. 바로 임오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오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자, 먼저 임오일주는 올해 대인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 해입니다. 시기라든지 모함으로 구설수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재물로는 고정수입, 외적인 수입은 일단 좋은 해입니다. 투자 수익도 있고요.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 이런 수익도 있다.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은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 일단은 일시적이죠. 짧죠. 오래 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인은 올해 그 장거리 연애가 좋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자꾸 다투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특히 양력 5월, 6월 이 시기에 부부 연인 마찬가지죠. 많이 다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운세가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먼저 상승하는 달, 그러니까 막혔던 일이 풀리고 좋아지는 달이 언제냐면 양력 10월하고요, 11월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이 있죠. 하락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4월, 5월입니다. 이때는 좀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임술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술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주로 이 관제수, 구설수라고 그래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그 문서 다룰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생기니까 돈거래 할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장인은 출장이나 파견 근무가 많은 해죠. 해외 출입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정운은 연인이나 부부는 떨어져 지내는 운이죠. 그리고 짝이 없는 사람은 올해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만나보시고요. 자, 그리고 올해는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하락하는 시기가 있는데, 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그러니까 막혔던 일이 풀리고 좋아지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양력 6월하고 7월이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양력 11월, 12월입니다. 이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임신, 임자, 임진일주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진일주부터 알아보면, 임진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일단 상승적인 직장 변동이다. 상승적인 직장 변동. 이사, 이동 운도 있습니다. 이것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봅니다. 좋죠? 그리고 사업자는 그동안 준비한 사업을 시작하는 운이다. 재물을 보면요, 올해 전체적으로 좋은 해다라고 봅니다. 뭐 나가는 재물도 있지만 나간 만큼 들어오는 재물도 좋으니까 일단 재물은 좋다고 보는 거고, 행운이 따르는 재물도 있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사귀는 사람하고는 올해 결혼운이 있죠.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운도 좋은데 적극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올해 중에서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상승하는 달이 언제냐면 양력 8월, 9월이죠. 8월하고 9월.
9월, 이때는 막혔던 일이 풀어지고 좋아지는 달입니다. 하락하는 달이 언제냐면, 하락하는 달은 양력 2월하고 양력 3월이 있는데, 이때는 좀 조심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요. 바로 임자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자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장사나 사업한 사람은 몇 년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게 되죠. 그래서 올해는 매출도 좋고 수익도 좋은 해다, 이렇게 보죠. 자, 직장도 마찬가지. 올해는 실적도 좋고요, 성과도 좋은 해죠. 뭐 승진운까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운도 보면 올해 좋죠. 뭐 지출보다는 수익이 많은 해다. 뭐 투자 수익도 좋고요, 부가 수익도 좋은 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요, 임자일주 애정운을 보면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해입니다. 물론 또 아니다 싶다,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이별하는 운도 있고요. 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준비하죠. 결혼운이 좋은 해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먼저 상승하는 달이 언제냐면요, 양력 4월하고요, 양력 5월입니다. 이때 운세가 상승하고요. 하락하는 달이 언제냐면 양력 10월, 11월이죠. 이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임진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진일주. 자, 임진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올해 발전한다. 취급하는 품목을 좀 늘린다라고 얘기하고요. 직원이 늘어나고요. 매장을 확장하는 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해외 근무가 가능하고요. 출장이나 현장 근무가 많죠. 그리고 애정운을 보면 부부나 연인은 가까이에 있으면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운세가 상승하는, 올해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하락하는 시기가 있는데, 하락하는 달, 먼저 상승하는 달을 보면 뭐 11월하고 12월이고, 이때는 막혔던 일이 풀어지고 좋아지는 달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은 언제냐면 6월, 7월이죠. 6월, 7월인데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달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임진일주를 알아봤는데, 여기까지 임수일간 운세 알아봤고요. 바로 개수일간 운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이 갑진년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개수일간이 개수 갑진년에 갑목을 만나면 어떤 거죠? 상관 그러죠. 요거 상관. 자, 그 개수가 갑목을 만나는 것은 상관이라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갑목은 개수가 원하는, 바라던 상대가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개수가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수가 갑목을 향해서 희생한 대가보다는 오히려 도와주고 욕먹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개수일간 올해는 남일에 개입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 갑목 이운이 오면서 이제 기토하고 합을 하는데, 이 기토가 사주팔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합이라는 거를 하죠. 끌어내죠. 기토를 끌어내는데, 그러면 기토가 일종의 덤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기토는 개수일간이 뭐죠? 편관이죠. 갑목이 오면서 편관까지 끌고 오죠. 이런 게 뭐냐면 관제구설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게 전부는 아니죠. 관제구설이 왔던 거, 이거는 하나의 에너지 기운적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뭐냐면, 자, 갑목이 오면서 또 무토를 극하죠. 자, 이것 또한 개수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자, 무토는 어떤 거예요? 무토는 개수를 돕는 거죠. 근데 갑목이 오면서 방해하니까
하던 일이 막히기도 하고요. 중단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불편한 일이 좀 많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을 일단 참고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지지를 보면 어떻게 됐나? 지지를 보면 개수가 진토를 만난 거죠. 진토는 일단 뭐 정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12운석으로 이제 양지죠, 양지. 자, 진토에서 개수는 봄이니까 개수가 왕성한 활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넘치는 능력은 좋은데 혹시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죠. 그래서 관제수, 구설수 이거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거를 참고하면서 다음은 개수일간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겠는데요. 일주는 6개가 있죠. 개해일주, 개묘일주, 개미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사일주, 개유일주, 개축일주가 있죠. 자, 이렇게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면,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하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을 하시면요, 2024년 매월 월 운세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일주별 운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제가 미리서 준비를 해놨죠. 자, 개해 일주부터. 자, 개해 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직장인은 갑작스런 직장 변동운이죠. 대인관계가 어려운 해고요. 뭐 휴직이라든지 장기 휴가 아니면 파견이라든지 출장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재물로는 투자하면 더욱 어려워지죠. 돈을 내보내면 들어오지 않고요.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해니까 지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애정운은요. 애정운은 이별과 만남, 이별하고 만났다, 해별하고 만났다, 이런 만남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성 문제로 피곤한 일이 많고요. 차라리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올해 운세가 상승하는 달이 있고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먼저 상승하는 달이 언제냐면요. 상승하는 달은 양력 5월하고 6월이죠. 이때는 막혔던 일이 풀어지고 좋아지는 달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하락하는 달이 있죠. 하락하는 달. 하락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11월하고 12월입니다.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개해일주 갑진년 운세를 알아봤고요. 바로 개묘일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묘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죠. 자, 그러면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올해 자리를 잡는 해다.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난다. 자, 직장인도 보면 작년에 승진이 안 됐다라면 상반기에 승진 운이다라고 보고요. 하반기에는 업무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 올해 좋은 운이죠. 뭐 고정수익, 외적으로 수익도 좋고요. 투자 수익이라든지 후원금, 지원금, 보상금 이런 수익도 생기는 운이죠. 자, 애정운을 보면 애정운은 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문제인데, 자, 구설수가 생기죠. 양력 5월, 6월. 이때 만나는 사람과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는 올해 중에 언제냐면 양력 2월하고 양력 3월이죠. 이때는 막혔던 일이 풀어지고 좋아지는 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 있죠. 하락하는 달이 언제냐면 양력 7월하고 8월인데요.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개묘일주 갑진년 운세 알아봤고요. 바로 개미일주 갑진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미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미일주. 자, 직장인은 올해 업무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좋은 해죠. 그래서 상승적인 직장 변동도 가능하고요. 특히 기능기술이라든지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크게 발전하는 해다.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요. 전에 못 받았던 돈을 일부라도 받는 운이죠. 그리고 막혔던 일이 풀어지면서 금전운도 좋아지고요. 투자 수익도 좋은 해죠.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부부는 오해로 인해서 갈등합니다. 연인은 이별운도 있고요. 주로 오해로 생기는 갈등이니까 대화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올해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올해 중에서 운세가 하락하는 시기가 있는데, 먼저 상승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양력 9월, 10월입니다. 9월하고 10월. 이때는 막혔던 일이 풀어지는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양력 3월하고 4월인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달이다 말씀을 드리고, 개미일주 갑진년 운세 알아봤고요. 바로 개사일주, 개유일주, 개축일주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사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업자는 올해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바로 하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상을 한다든지 다시 해야 되는, 리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울 때는, 개사일주 올해 어려울 때는 귀인의 도움이 있는데 부모나 윗사람이니까 평상시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건강운을 보면요, 수술운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때는 미용수술이라도 하는 운이고요. 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해 운에서 올해 운세 중에 상승하는 달이 있고요.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요. 먼저 상승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11월, 12월이죠. 자, 이때는 막혔던 일이 풀어지면서 좋아지는 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5월하고 6월인데요.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개사일주 갑진년 운세 알아봤고요. 바로 개유일주로 들어가죠. 개유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어떤 일을? 자, 먼저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 올해 관제송사가 생기는 운이다. 금전 문제로 어려운 해죠. 그리고 일이 지연이 되고 막히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요. 자, 직장인도 올해는 업무량이 많아서 좀 힘든 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금전운을 보면은 좀 올해 재물금전이 좀 막히는 운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려울 때 귀인이 있다. 그 귀인은 가족이나 친한 사람의 도움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운은요, 지병이 있는 사람은 올해 병원 출입하는 운입니다. 그리고 애정운은 가까이 있으면 갈등하는 운입니다. 장거리 연애나 주말 부부가 좋은 해다. 그리고 올해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가 있죠. 먼저 상승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양력 7월하고요. 양력 8월입니다. 그때 막혔던 일이 풀어지면서 좋아지는 달이죠. 그리고 하락하는 달은 언제냐면요. 양력 11월, 12월입니다.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달 기억해 두시고요. 개축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축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올해 문서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죠. 계약 문서라든지 뭐 이런 거 지출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물운은 대출이나 채무가 발생하는 해죠. 가까운 사람에게 돈 부탁할 일이 생기고요. 자, 애정운도 보면 부부나 연인은 올해 애정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연인은 양력 5월, 6월 갈등나는 운이죠.
이때는 좀 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고 차라리 떨어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짝이 없는 남녀는 급하게 만나고 급하게 헤어지는 운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상승 운이 올해 운에서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상승한 달, 하락하는 달이 있죠. 이때를 알아보면 자 먼저 상승하는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3월하고 4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막혔던 일이 풀어지고 좋아지는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은 9월, 10월이죠. 이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개축일주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임수일간, 개수일간, 일주별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